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한 달여 만인데 그대로 놔두자는 안부터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까지 4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연금 수령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말자는 안부터 13%까지 올리자는 안까지 모두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유지입니다. 9%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을 당초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리는 방안입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다면 기초연금까지 한 달 101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7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안은 받는 돈을 평균 소득의 45에서 50%까지 늘리고 대신 보험료율도 12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든 보험 재정은 2063년 전에 고갈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를 낳아도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해를 넘길 것 같았는데 오늘 갑작스레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4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차례대로 현행 유지,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총 4가지입니다. 예. 자, 이름만 들어서는 뭔지 잘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안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은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2028년까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즉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계획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도를 무조건 개편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대로 놔두자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된 겁니다. 예. 기초연금 강화는 1안에서 기초연금만 2021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나머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는 대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좀 올리는데요.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12%나 1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25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요. 12%일 때는 현재 22만 5천 원에서 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13%일 때는 32만 5천 원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많이 돌려받는 방안, 그리고 이제 그대로 내지만 기초연금을 거기다가 얻는 방안,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군요. 자, 중요한 거는 결국 각 방안대로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는 그것도 제시를 했습니다. 연봉 3천만 원,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평균 소득자로 정해서 25년 동안 납입했을 때 제시를 해줬었는데요. 기초연금하고 합쳐서 현행 유지하는 86만 원 정도,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101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얻는 방안으로 하면 101만 원. 100만 원을 간신히 넘는 셈인 건데 그동안 너무 액수가 적다, 용돈연금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을 염두에 둔 것 같군요. 네, 그것을 좀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평균적으로 노후에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정부 조사 결과 노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108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는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25년씩 직장에 다니거나 평균 소득이 250만 원까지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평균 연금 수령액은 39만 원이었고요. 기초연금을 합치면 6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연금 개편 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이제 3년 빠른 2057년인가요? 그때 이제 기금이 고갈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부터 검토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낸 방안이 재정적인 측면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당초 자문위는 70년 후까지의 기금 재정을 한 해 내줄 연금액만큼 유지하는 방안을 짰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는 퇴짜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소득 대체율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떤 방안이든 2057년이나 2063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줄 돈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건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오늘 브리핑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이후 상황은 좀 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정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일 등에서처럼 기금이 고갈되면 해마다 정부가 걷어서 주는 부가식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신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요,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주겠다, 법에다가 적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예, 정부가 이렇게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입법까지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써부터 2020년 총선 이후에나 개편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특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금특위는 이미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했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그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는 경영계는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장 9개월까지 특위 활동이 가능하지만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회도 부담이 큽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야가 직접 개편안에 손을 대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정부가 무책임하게 공을 떠넘겼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수렴대로 생쇼를 하고 지금은 그 개편안을 또 4가지씩 만들어서 다시 재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3년 반 가까이 공을 들여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